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시려다가 혹시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보조개가 너무 예쁘신 박은영 상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어요? 네. 저번에는 진짜 정말 첫 시간에 박은영 사모님께서 허를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박은영 상무님의 촌철 살인 비법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취준생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순서죠.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이름하여 자소서 핫 트렌드. 네, 오늘의 자소서 핫 트렌드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네,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은 이네요. 네,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이라 하면은 국내 기업이 참 많은데 과연 어디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만약에 재한 씨가 취업을 네. 한다고 하면 어디 외국계 기업에 좀 취직을 하고 싶으세요? 되게 궁금해서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는데 구글, 페이스북 말고는 네. 외국계 기업이 사실 잘 GE, G, IBM, 많이 하네요. 그나마 안 해요. 예, 다행이네요. 네. 하네요. 이 정도에는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원래 좋아해서 네. 약간 그런 류의 회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저도 말씀하신 기업 정도를 그쵸? 아는데 네. 저는 구글 가고 싶더라고요. 왜요? 그 옛날에 경영학 수업에서 이제 구글의 그 기업 문화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쵸? 그 복지 제도가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점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미 씨는 이거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 복지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복지 중요하죠.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왜 그렇게 준비성이 되게 좋은지. 백세 시대잖아요. 네, 그렇게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취준생들이 왜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취업 준비생 2,007명을 대상으로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을 조사한 결과 구글 코리아가 70.9%의 응답률로 1위에 올랐습니다.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나 봐요. 그렇군요. 네. 애플 코리아가 25.9%,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16.9%, 나이키 스포츠 14.4%, 유한 킴벌리 14%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외국계 기업의 최대 장점은 다양한 복지제도 지원이었는데요. 수평적 기업 문화와 해외 근무 기회도 외국계 기업 입사를 꿈꾸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원 동기가 약간 그 다양한 복지제도 또는 수평적 기업 문화 때문에 그런데 그 상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외국계 기업은 국내 일반 기업과 좀 다르게 이게 좀 수평 기업적이거나 아니면은 아니 비교했을 때 좀 많은 좀 메리트가 좀 있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마다 좀 다릅니다. 기업마다. 우선 복지는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한국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 국내 노동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그 제공해야 하는 항목과 그 수준은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업에 따라서 법을 따르지 않거나 네. 편법을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직원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냐 국내 기업이냐에 따라서 오는 차이라기보다는 네. 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들의 판단과 네. 그들의 선택이 더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네. 업체들이 1년에 한 번씩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 체계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실시를 한 결과에 대해서 리포트를 만들어서 다시 판매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기업은 이러한 리포트를 사서 참고해서 회사의 자사 복지 혜택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도 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여기 그 기사를 보니까 네. 네. 상위권에 있는 기업이 모두 미국계 회사들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이들 기업의 그 산업군을 보면 1위가 구글이요. 구글인데 구글은 뭐 다 아시다시피 1998년에 그 독자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성장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인데 네. 이후에 그 혁신적이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실 직원이죠. 직원이죠. 그것도 그냥 직원이 아닌 네. 혁신적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직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최상의 복지 혜택을 네. 그 선택해서 제공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사람과 서비스가 그 회사의 자원이냐 혹은 제품이
회사의 자원이냐에 따라서 복지 혜택의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외국계 기업에서는 로컬, 즉 우리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 복지 혜택과 마찬가지로 기업 문화를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들에 의해서 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 외국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네. 국내 기업과 사실 문화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명곡 그 환상 속에 그대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런 게 이제 그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그런 환상을 좀 표현한 것 같은데 외국계 기업은 그 복지 혜택도 좋고 네. 상하 관계도 자유롭고 네. 국내 기업과는 뭔가 그 다를 거라는 환상이 조금 있는데 그게 꿈만 꾸지 말고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런 것이 좀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네. 외국계 기업의 취업 혹은 이직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박은영 네. 상무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외국계 기업은 외국어 능력을 기본으로 요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력서도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영문으로 작성을 할 때 네. 범하는 실수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쵸. 다음 소식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영문 이력서 잘 쓰려면 아. 이 타이틀이에요. 30초 안에 경력을 볼 수 있어야 최대한 쉬운 영어로 영문 이력서 작성이 생소한 취업 준비생들은 흔히 취업 사이트나 포털 등에서 샘플을 내려받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은 영문 이력서 샘플에는 오류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보통 지원자의 기본 정보와 학력, 업무 경력 등을 쓰는데요. 자신의 이름이 제목이 되고 그 밑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적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샘플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네. 같이 보실까요? 네. 왼쪽은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영문 이력서고요. 네네. 오른쪽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이력서 샘플 양식이라고 합니다. 네, 오른쪽을 보면 사진을 붙이는 것도 있고요. 네. 또 가족 관계를 쓰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거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 저 흔히 보던 게 네, 이거였는데 하늘 이게 그대로 옮겨놓은 거. 이게 잘못된 거군요. 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기사에서 네네. 나오듯이 이 30초 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영문 이력서를 작성할 때 이 네. 점을 좀 명심해서 작성하셨으면 좋겠네요. 상무님 그 커버레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자기소개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커버레터는 어떻게 써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커버레터는 지금 앞서서 보여줬던 이런 이력서에 나와 있지 않은 네. 이력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거나 혹은 이력서에 이미 열거한 내용들 중에서 다시 한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기술하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구절에는 어떻게 이 포지션을 알게 됐는지, 네. 어디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신문이나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단락에는 그래서 본인이 왜 이 자리에 적합한지를 기술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해서 인터뷰의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세 개 단락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네. 한번 볼까요? 맞아요. 입사하려면 영어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또 영어 인터뷰할 때 어떤 질문을 하나요? 외국계 기업 채용 절차, 국내 기업과 다른가요? 그리고 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팁이 있다면 뭘까요? 등등이 있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외국어 실력이 당연히 중요할 텐데 그 영어를 얼마나 해야 할지. 네. 한국에서도 언제나 그 영어 실력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계는 얼마나 잘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지원하는 포지션에 따라서 네. 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원 자리에 이제 직접 보고를 해야 하는 상사 중에 네. 외국 사람이 있으면 어, 그러면 모든 사항, 본인이 업무하는 모든 관련 사항은 영어로 말하고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부담은 좀 덜 하겠지만 네. 나중에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런 이후의 기회, 다양한 기회를 좀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경우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레즈메와 커버레터를 좀 통과했다 하더라도 인터뷰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터뷰할 때 외국계 기업은 보통 어떤 질문을 좀 하나요? 대부분은 이제 포지션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예,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이 있을 때 얼마나 네.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데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련된 경험이 미미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성이나 혹은 기본적인 자세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타고난 성향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조직 구성원들이랑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아까 그 기업의 채용 절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외국계 기업의 채용 절차는 국내 기업과 좀 많이 다른지 아니면 또 지원 시기나 뭐 채용한 뒤에 그 계약서,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많이 좀 비교가 되고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신입 채용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졸업 시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네. 국내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이 그 채용을 하는 시기는 같습니다. 네. 네, 졸업 시기가 같으니까. 다만 이제 그 경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회사와 좀 마찬가지 방법이 될 거고요. 네. 일단 채용이 확정이 되면 채용 통지서 안에 이제 외국계 기업은 들어가는 내용들이 연봉 혹은 월급, 액수, 그다음에 성과급, 그다음에 휴가 일수, 업무 시간 등등 이러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서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이 수락을 하게 되면 입사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입사 첫날에는 채용 확인서에 보내줬던 내용을 포함해서 네. 더 자세한 계약서를 만들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날로부터 통상 3개월 정도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결정이 됩니다. 좀 쉽지 않네요. 그렇죠. 여기도 3개월 동안 하다가 잘못해 잘린 경우 있어요. 있습니다. 있군요. 쉽지 않아요. 어쩐지. 네, 근데 역시 외국계 기업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네. 궁금증들이 한 방에 좀 한 방에 풀리는 것 풀립니다. 같습니다. 진짜. 자, 이번에는 멘토의 특급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오늘은 또 어떤 꿀팁을 주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네. 이 방송을 보고 박은영 상무님께 직접 지도를 받고 싶다며 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좀 보내왔다고 합니다. 아유, 벌써 팬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요. 역시 상무님 원래부터 유명하셨어가지고 근데 네. 한번 내용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이력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학력사항의 제약 기간을 보면 네. 지난 첫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이면 네. 오래 다녔네요. 내년에 이제 졸업 예정자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남자니까 군대에 있으면 또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보자면 네. 2010년 3월부터 올해 현재는 지금 재학이라고 쓰는 것이 네. 맞고요. 그다음에 2017년 2월에 졸업 예정이라고 네.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대내외 활동을 보면 활동명과 활동 기간이 있는데 활동 기간을 먼저 한번 보면 2014년 10월, 2014년 10월, 네. 2015년 3월, 네. 그랬다가 갑자기 2011년 7월, 2014년 10월. 순서대로 네. 가야 그래서 어떤 순서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한 건지 조금 정리가 좀 잘 안 되죠. 이것만 그렇죠, 봐도 그렇죠.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제가 보기엔 네, 자신 있는 궁금한- 것부터 썼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런 활동을 쓸 때는 날짜별로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중요한 활동 순으로 쓰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상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적었었어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일반적인 첫 번째 그 칸에 있는 것은 연말정산 실무 체험, 팀별 과제 수행 및 교육 이수.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적어서 본인이 정확하게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5가지의 그 활동들이 네.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어 놓은 건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답은 없습니다. 뭐 중요한 순서로 적든 아니면 기간을 순서로 적든. 기간 순서로 적든 기간의 순서도 오래된 것을 먼저 적든 새로운 것을 먼저 적든 이제 가급적 이력서는 가장 최근 걸 가장 먼저 적는 네. 것이 예.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최근의 것들을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은 최근 걸 적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네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네. 정리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네. 또 수상 경력을 적는 난도 한번 보면요. 네. 기간이 이것도 뒤바뀌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2년 13년 12월 31일, 4월 뭐 17일 이렇게 쓰고 네. 그 다음에 다시 그 근무 경력 기간을 보면 네. 2014년 5월, 네. 15년 1월, 네. 16년 1월 해서 다시 또 그 최근 순서인지 아니면 그 오래된 오래된 순서인지 순서인지. 예, 그러한 것들이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통일되어지 않은 시간 때문에 그 좀 정신이 없네요. 있는데 네. 그게 그 지난 시간에 박은영 상무님께서 입사 지원서도 엄연한 서류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 지원자 이력서는 그 일목요연한 정리가 조금 안 되어 있어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럼 이번엔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현대 모비스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지원 동기. 동기. 네. 네, 지원 동기죠. 네. 네, 그 답변을 한번 볼게요. 첫 문장이 제가 현대 모비스에 지원한 동기는 현대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저의 고객 만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AS 부품 영업직에서 발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 동기라고 하는 건 왜 이 회사인지에 관한 그렇죠. 걸 써야 되는 거지. 네네. 고객 만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어디서든지 발휘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능력이기 다른 때문에. 회사에서도. 네, 가능한. 그래서 일단은 맞아요. 이제 그 서두 부분이 약간 좀 질문에 대한 그게 대답을 아닌- 시작하지 못한 것 같은 네네. 느낌이 좀 들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내려가서 네. 그 해외에 거주하는 지원자께서 지원자가라고 쓰는 게 맞을 것 저 같고요. 이상한. 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지원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장학금 혜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느껴서 입학관리팀에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해요. 네. 저는 지원자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친절한 말투로 장학금 요건에 왜 충족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 네. 이제 지원자의 이야기를 그냥 들은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본인이 잘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예. 경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 그다음에 친절한 말투인지 아니었는지는 듣는 사람이 예.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친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친절한 말투로 그리고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다고 하는 건 이제 본인이 역시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위에 친절한데 분명히 밝혔다. 이제 상대가 어떻게 느꼈을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네. 그 결과적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 지원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고 네. 결과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고 했는데 네네. 좀 당연한 일을 굉장히 저 거창하게. 예, 그런 느낌이 좀 굉장히 본인이 당한 많이 것처럼.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이러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AS 부품 영업에서 사업장의 불편 사항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과연 지원 이유인지 마찬가지로 말이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답변이 질문 동기, 그러니까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청 네. 좋아하네. 경청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지원- 말만 하면서 지금. 지원 동기가 뭔지 좀 예. 중심이 없는 중심이 글이라는 없어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한 가지 고르고 한 네.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을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저는 남들과 다른 군 생활을 함으로써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남달라요. 네, 그러게요.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다른, 남다르다는 걸 남다라도 본인이 누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죠, 저희. 그러니까 남다르다는 예를 써줌으로 해서 그렇죠. 읽는 사람이 참 남다르구나라고 생각할 네. 수 있도록 그걸 느끼도록 해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실 이제 과제의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표현 네. 자체를 수행하는 거죠. 과제는 네.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단락으로 내려갔을 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일반 교통 근무를 할 때 시민들에게 질 좋은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교통이 혼잡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신호기 조작과 꼬리 끊기를 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네. 한쪽에 그 신호기를 조작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 반대편 영향을 좀 받게 돼 있는 받죠,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해결인 건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해결이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맞습니다. 그와 역시 마찬가지로 좀 과장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네. 희망 직무와 연결된 본인의 비전 및 네.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신형 답변을 보면 신형 제네시스 부품인 액티브 시트 벨트에 장착된 구동 모터의 AS 부품 관리를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이제 고객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1번에 있는 답변과 같은 거 아닌가? 반복적입니다. 그쵸, 그쵸. 네, 상당히 반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네.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지점 영업을 위해 영업점 현장 방문을 수시로 할 것입니다. 업무로서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네. 저는 가족 회의를 통해 부모님과 의사소통을 자주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어른들과 원활히 소통을 하는 것이 네. 앞으로 영업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그 상이한 두 가지를 이어 붙이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것 같아서 상당히 읽으면서 공감이 되기보다는 네. 좀 저도 그렇게 웃었습니다. 예, 저도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 자소서 질문들을 보니까 사실 이 회사만 바꾸면 어느 회사에 지원해도 무리가 없는 그렇죠. 내용인 것 같고요. 네네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네. 이 회사에 맞는 커스터마이즈가 안 돼 있다. 약간 이런 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전체적으로 모든 질문에 그 제대로 된 원하는 회사가 원하는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기 할 말을 조금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경청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청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무님. 네, 박원 상무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많은 기대 앞으로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들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